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은행, 이런 레거시 은행 계좌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것을 X라는 앱, 그리고 나의 이런 이메일 주소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뭐 마찬가지로 XAI 그리고 화성에 대한 이주 이런 것들도 꿈꾸고 있는데, 사실 화성까지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과연 달러가 필요할까? 그렇죠. 굿모닝 크립토의 깊은 인사이트,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 코인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X로 리브랜딩을 했죠. 그 뒤로 이 엑스머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크립토 시장에는 큰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엑스머니 출격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엑스머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엑스머니 하면은 이제 X, 사실 과거의 트위터였죠. 트위터를 X로 이제 리브랜딩하면서 이제 X 플랫폼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올인원 금융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한 게 엑스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X에서 이제 돈을 보내는 기능을 뛰어넘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X라는 앱에서 슈퍼 앱을 만들겠다라는 금융 인프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X를 사용하는 이용자도 이제 6억 명이 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뭐 10%까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송금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 플랫폼 내에서 이제 예적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식 그리고 가상자산까지 트레이딩 할 수 있게끔 이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 금융 대시보드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망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전 세계 X 이제 유저의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22년 10월이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제 X, 이제 이것을 뭐 상장사였는데 이것을 또 비상장사로 전환을 시켰었죠. 이제 그 말은 즉슨 좀 본인들이 좀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좀 슈퍼앱으로 만들겠다 했고, 지금 이제 약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그들이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그것은 아니고 그들 또한 이제 계속해서 이런 라이선스 확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취득을 하였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현재 미국 내에서 약 41개 주 이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 MSB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금 서비스 사업자 이것도 좀 득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좀 꾸준히 이렇게 좀 더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고, 이제 올해 아마 이것이 4월 정도에 좀 한번 발표가 있었거든요. 미국 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좀 뭐 베타 테스트 먼저 하고 하반기부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고 앞으로 더 키워나가겠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엑스머니 정말 시장의 판도를 좀 뒤흔들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또 시장에 엑스머니를 출범하게 될지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 세계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을 한순간에 구축할 수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와 엑스머니 또 그들과 함께하게 될 파트너사들은 누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혼자만은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계획이 있을까요? 당연히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라이선스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이제 X 같은 경우가 파트너십도 되게 다양하게 맺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비자 카드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직불 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 기존에 뭐 비자 카드를 활용하시던 분들도 뭐 쉽게 이제 엑스머니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X라는 지갑을 통해 가지고 입금, 송금, 또 은행 계좌 이것을 좀 이동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라이센스를 득한 미국에서 처음 좀 시행을 먼저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이제 위챗이 좀 성공 사례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데, 뭐 SNS, 메시지 뭐 이런 것들도 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거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렇게 만드는 크리에이터들 대상으로도 이제 뭐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리워드 이런 것들도 이제 엑스머니를 통해서 줄 수 있게끔 좀 하겠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은행, 이런 레거시 은행 계좌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것을 X라는 앱, 그리고 나의 이런
이메일 주소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좀 마찬가지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냐면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JP 모건에서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뭐 계좌를 압류하고 중단했던 이제 그랬던 사례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은행들이 너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을 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은 좀 없애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친크립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러한 것들도 한번 좀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고 드리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좀 결국에는 뭐 그러한 흐름이고 조금 더 길게 나아가서 이렇게 네. 뭐 스페이스X 아까 상장 이야기 드렸잖아요. 뭐 마찬가지로 X의 AI 그리고 화성에 대한 이주 이런 것들도 꿈꾸고 있는데 사실 화성까지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과연 달러가 필요할까? 그렇죠. 이 퀘스천이 남아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피아트 머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법정화폐가 굳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네. 새로운 이런 행성에서는 뭐 우리가 뭐 블록체인 기술 대표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에너지 기반 화폐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네. AI 또는 로봇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들 또한 보상을 아마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나타날 것인데 아마 그 시기에는 이렇게 크립토 관련된 화폐들 특히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뭐 더 확대될 것이고 특히 화성 가서는 뭐 그런 것들이 더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화성으로 사람들을 태워다가 보내서 거기에 새로운 유토피아를 또 만드는 게 목표인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100만 명 시민들을 만들지 못하면 네. 본인이 돈을 못 벌어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신도시를 뭐 세우겠다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우주로 날아가는 건데 거기에서 뭐 달러를 쓰니 원화를 쓰니 피아트 머니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엑스 머니가 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트위터 X를 기반으로 펼쳐지게 될 엑스 머니 생태계가 앞으로 시장에는 정말 중요한 또 기둥과 뿌리가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 금융 쪽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금융 쪽에 대한 라이센스가 엄청 엄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뭐 사실 미국은 50개 주니까 현재 네. 41개 주죠. 아직 9개 주는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차근차근 하고 있다. 좀 보여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부터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라이센스가 전 세계별로 국가별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이러한 라이센스들 때문에 뭐 은행이랑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크로스리버 뱅크와 협업을 또 하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점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좀 보면은 크립토 기업들이 이제 뭐 연준의 시스템이죠. 페드와이어라는 이제 시스템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을 점진적으로 많이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하더라도 만약에 크립토 기업이나 뭐 일반 기업이 크립토 라이선스를 취득하더라도 페드와이어 이 시스템 자체에 접근이 불가하면 사실 의미가 좀 없어지는 부분인데 네. 직접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큰 변화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아마 엑스머니 또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승인을 받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아마 마찬가지로 이렇게 X가 또 이렇게 또 관련된 라이선스를 득하게 되면은 또 관련된 크립토 기업들과 또 파트너십을 더 맺으면서 네. 확장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마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유통 레일 이런 인프라를 좀 깔아가는 그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일단 미국 대상으로 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조금은 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스페이스X 상장이 오늘입니다. 과연 어떤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우리한테 펼쳐지게 되는 것일지 대표님 좀 전반적으로 평가 내려주시죠. 네, 지금 아마 상장일 되게 많이 기다려왔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상장 전까지는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스페이스X 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것을 많이 매도하면서 이제 그것이 좀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좀 흐름이 나타났었고, 네. 아마 이 상장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하고 이후에 좀 자산이 좀 리밸런싱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코인 시장에서도 뭐 이제 유동성이 좀 들어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곤 있는데요.
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좀 네. 다른 기업들도 이제 계속해서 자금 조달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가 남아 있다 정도로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스페이스X 이제 지금 한 750억 달러 정도의 시장 자금을 유동성을 뭐 빨아들일 예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당 135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코인 관련 거래소, 특히 이제 하이퍼리퀴드나 바이낸스에는 좀 미리 상장이 되었었죠. 이제 보시면 하이퍼리퀴드가 한 5월 중순, 5월 18일에 상장이 되었었는데 당시 이제 상장 가격이 180달러였습니다. 그럼 지금 135달러인데 그것보다 좀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가격은 얼마냐라고 보았을 때 한 160, 170달러 선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고점은 한때는 230달러까지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상장 가격인 135달러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죠. 이제 이 말은즉슨 상장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아마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마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네. 매물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페이스X 물론 이제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올해 있을 가장 큰 것들이 이제 엔트로픽 그리고 오픈 AI 등도 이제 6월 초에 이미 이런 SEC의 증권 신고서를 좀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즉슨 좀 조만간 좀 시기가 기다려지면은 또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그들 또한 이제 엔트로픽도 약 한 9,6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고 오픈 AI 같은 경우도 한 8,500억 달러 정도의 평가 가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엔트로픽 그리고 스페이스X 이 세 개의 기업만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빨아들이냐라고 보았을 때는 약 2,000억 달러 규모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상장 시장과 다르게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글이 될 수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850억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네. 사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것에 따른 자금 유동성이 750억 달러인데 이 규모보다 크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자금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구글이 또 이것들이 좀 잘 되고 있다 보니 이제 메타에서도 검토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네. 오라클에서도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좀 자금을 조달하려는 약 한 200억 달러 이상을 자금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뭐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좀 악재로 작용될 수 있고 네. 이것들이 좀 변동성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스페이스 X만 생각을 했는데 그에 뭐 구글부터 기존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좀 유동성을 늘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엔트로픽, 오픈 AI까지 해서 사실 스페이스X 이 3대 IPO가 일본 GDP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엄청난 작은 블랙홀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상장 이후는 또 어떻게 전망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네. 지금 뭐 아니면 도게임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되게 다릅니다. 이게 상장 이후에 네. 이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뷰도 있고 더 떨어질 것이다 이제 라고 하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그 관심도 있고 이제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아쉬울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이제 스페이스X 실질적으로 우주 기업처럼 보여지지만은 이제 우주 그리고 위성 스타링크 그리고 이제 X AI죠. 이제 AI 쪽이 사실은 이제 향후 매출의 80% 이상 거의 90%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더 확장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뭐 반면에 이제 우주나 스타링크는 이미 좀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얼마나 좀 성장하는지 이것이 좀 성숙한 시장으로 넘어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뭐 상장이 오늘 금요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좀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네. 프로 경제적으로도 이제 FOMC 그렇죠. 특히 이제 케빈 워시 취임 이후 첫 FOMC다 보니까 데뷔 무대죠. 데뷔 무대죠. 네.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케빈 워시는 뭐 금리 뭐 인상을 하진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네. 인상을 하진 않겠지만은 뭐 동결이 되더라도 이런 매파적이냐 혹은 좀 비둘기파적이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던 이 AI 발전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발전이 높아지고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인플레이션은 좀 우려가 뭐 좀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지는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처음부터 바로 해서 뭐 금리를 인하하겠다 혹은 뭐 올리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지켜볼 필요가
필요가 있습니다. 음. 동시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네. 일본도 다음 주에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뭐 시장에서는 25bp 올려서 이제 기준금리 1% 가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이것들이 좀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는 되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CME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드 와치 툴에 따르면은 올해를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한 43% 정도가 되고 이것이 27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한 33%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고 아마 이 부분들이 케빈 워시 취임 이후 첫 FOMC에서 그 방향성을 좀 잘 지켜봐야 될 뭐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는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의 유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글로벌 M2 통화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뭐 우리나라도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M2는 좀 증가하고 있지만은 이 자금들이 뭐 주식 시장으로 가느냐, 또는 코인 시장으로 가느냐, 또는 부동산 시장으로 가느냐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 코인 시장은 좀 소외가 되었죠. 사실 작년 10월부터 좀 소외가 되었다. 그 이유는 뭐 AI 섹터, 반도체 섹터, 뭐 로봇 섹터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이다. 반면 이제 미국의 연준의 이런 지갑이라고 볼 수 있는 연준의 지급 준비금 그리고 뭐 TGA 잔고 이런 흐름들을 보았을 때 조금 단기적으로는 시장 유동성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흐름이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급 준비금은 은행이 연준에 예치한 자금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5월 기준으로는 약 3.1조 달러였는데 지금 6월 기준으로는 3조 달러로 한 0.1조 달러 좀 하락하였고 이 말은 좀 시장 유동성이 감소했다 정도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반면 TGA 잔고 이것은 이제 재무부가 연준에 맡겨놓은 돈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이제 어찌 보면은 예산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게 5월에는 한 7,800억 달러 정도였는데 6월에는 8,700억 달러. 이 말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좀 빨아들였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5월 대비해서는 6월이 조금 시장 유동성은 좀 줄어들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자세하게 연준에 대한 앞으로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가운데 만약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이 오히려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혹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이 금리와 관련된 시나리오별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예측을 하고 계세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일단 네. 시장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투심은 살아나겠죠. 그 반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하는 근데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말은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좀 대응하는 이런 게 첫 번째 시나리오일 수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을 하는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인플레이션이 뭐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졌고 네. 이제 뭐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 발표가 되었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졌고 이게 좀 시차를 두고도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텐데 소비자 물가지수 올라서서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관리를 목적으로만 뭐 금리를 인상하겠다 하면은 그것은 좀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후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지만은 우리의 뭐 AI 그리고 로봇 네. 이런 것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이제 그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좀 인플레이션과의 또 별개로 생산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리를 올렸다 한들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나리오 금리를 올렸다고 단순히 겁먹을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짜 이 앞으로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오늘 희진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거든요. 어제 미국 근원 PPL 수치가 좋진 않았지만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래도 이번 주말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문서를 유럽에서 서명할 예정이라서 6월 FOMC 일단 금리 동결 예상한다. 그래서 일단 종전이 되면 인플레이션, 뭐 유가라던가 인플레에 대한 좀 우려감이 떨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봤을 때 일단 6월은 동결로 갈 수 있겠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시고기님, MF님 다 어서 오시고요. 결국 희드님께서도 언급을 주셨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당장의 FOMC 그 앞서서 일단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합의하냐 마냐를 지금 매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의 라이엇 게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또 돼봐야 알죠. 이래놓고 갑자기 또 뭐 미사일 드론 날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미국과 이란 전쟁 네. 이번에 진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워낙 예측이 불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쵸.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댓글로도 남겨주셨지만은 사실 6월 FOMC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네. 케빈 워시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쟁 이슈라는 것이 이게 중장기적인 영향은 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이전 케빈 워시 취임 전인 제롬 파월 의장의 뭐 이런 성명서, FOMC 성명서나 의사록을 좀 보았을 때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좀 단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경로를 뭐 지금 당장 뭐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항상 코멘트를 남겨놓았어요. 이제 그렇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또는 전쟁을 더 이제 뭐 멈추는지 이야기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멈춰지게 되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낮아질 수 있고 또 소비자까지 전가되는 것도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정도로 좀 볼 수 있고 뭐 개인적으로 좀 빨리 종전이 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 뭐 로우 전쟁도 2022년에 되었는데 아직까지 끌고 왔던 그러한 이력들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전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뭐 배제는 하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된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주말이 정말 최대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는 웃으면서 다시 또 인사를 하게 될지 다음 주 월요일에 울상으로 만나게 될지 주말에 부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다려 보겠습니다.